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컴입니다. ESP8266을 통해 IoT 체험하기.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다른 방법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릴레이를 구동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제이슨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표준적인 어떤 포맷입니다. 데이터 포맷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키, 그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값, 두 가지 쌍으로만 이루어진 데이터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플랫폼이 다르더라도, 프로그래머 언어가 다르더라도 전달되어서 받은 그 데이터를 표준적인 포맷 방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서로 어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할 것인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제이슨으로 전달될 수 있는 데이터의 타입은, 자, 흔히 쓰는 숫자, 문자, true and false, 배열도 되고요, 객체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 말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노드레드에서 이 제이슨을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것은 템퍼러처, 휴머디티, 그 다음에 릴레이, 이 세 가지를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를 해보기 위해서 뭐를 했었냐면 그 각 경우마다 MQTT 인풋 2개, 그 다음에 아웃풋 하나 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그 노드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QTT 노드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즉 입력용 하나, 출력용 하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걸 해볼 수가 있을까요? 즉 시간도 표시하고 싶고, 온도, 습도, 어떤 메시지, 에러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상태를 표시해 주기 위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바로 이 제이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입력용 MQTT의 토픽이 하나입니다. 지금처럼 JNL 숫자 들어가고 와이파이 슬래시 베이직 인포라고 하는 이런 그 하나의 토픽을 가지고 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딱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이슨이 필요한 건데, 제이슨의 노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인지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이슨으로 일단 다 받았습니다. 그 제이슨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경우마다 다 따로따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하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온도가 되는 것이고, 습도, 메시지로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릴레이 부분은 똑같이 하고요, 지난번처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한 번에 따로따로 데이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통신에 모든 정보를 다 받아서 분리를 해서 각각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지난번 얘기하고는 좀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자, 보시죠. 자, 우선 입력용 MQTT, 자, 똑같이 가되 토픽을 좀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자, 슬래시를 넣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예, 계층 구조를 갖기 때문입니다. 계층 구조. 여러 개의 토픽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도록 와일드카드 문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즉 이렇게 자, 이렇게 봅니다. 샵 문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에 토픽을 주고요, 슬래시 4을 준다는 얘기는 마이홈이라는 토픽 아래로 아래의 모든 토픽에 다 전달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바로 계층입니다. 계층. 임의의 토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는 실제 계층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이렇게 슬래시를 한번 사용해 보았고요. 자, 출력용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처럼 똑같이 릴레이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랬고, 자, 제이슨 노드라는 것이 있고 체인지 노드가 있습니다. 제이슨 노드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무조건 이렇게 하시고 선 연결하고요. 체인지 노드 4개 다 갖다 놓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 놓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슨 값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꾸냐면은 체인지 노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똑같이 갑니다. message.payload라는 것으로 가고 message.payload에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타임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가 갈 수 있다 라고 그 데이터 타입에서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죠. 타임이라는 오브젝트를 체인지가 전달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템프C라는 것으로, 요번에는 템프C 객체입니다. 온도를 받을 수 있는 객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제이슨으로 온 것을 온도 따로, 시간 따로, 습도 따로, 메시지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작업을 함과 동시에 그 메시지 로드에 들어온 것 중에 타임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이제 해당하는 그 구의 요소에다 전달이 되면 그쪽에서는 타임을 받은 거고 그쪽은 템포를 받은 거죠. 네, 그걸 가지고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쪽에서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예, 포맷 그냥 그대로 받고요. 메시지용 개체입니다. 자, 스위치는 해보셨죠? 온오프니까 1과 0 반복해 주시고, 이번엔 토픽을 한번 바꿔봅니다. 다른 걸로. 자, 이렇게 했고, 자, 이렇게 이제 세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자, 하나는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곳에다 몰아놓고요. 한쪽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탭으로 몰아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죠? 네, 탭에, 레이아웃에 탭을 추가시키되 두 개의 탭으로 분리를 시키고, 이렇게 상태를 표시하는 부분은 스테이터스 쪽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쪽은 오퍼레이션 쪽으로 UI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한쪽에서는 동작을 하게끔만 하고 한쪽은 보기만 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입니다. 자, ESP8266 쪽에서 제이슨을 활용을 하려면요,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자, 라이브러리 매니저 아시죠? 찾았습니다. 제이슨. 그랬더니 요것이 나옵니다. 네, 아두니오 제이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반드시 설치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요, 지금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ESP8266에서 퍼블리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이슨 라이브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포맷만 제이슨 라이브러리, 제이슨 포맷에 맞게만 데이터를 퍼블리싱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저쪽 MQTT를 통해서 받은, 다시 말해서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받은 데이터가 제이슨 포맷이라면 이 제이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이제 파싱을 해서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때 활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다음번 기회 때 분명히 활용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요 라이브러리를 한번 추가를 미리 해 놓으시고요. 네. 자, 합쳐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고요. 예, 별 차이 없고요. 시간을 이제 읽을 거기 때문에 시간 타임 라이브러리 하나 넣는다는 거 있고, 아두이노 제이슨 추가했죠. 지금은 사용 없지만 일단 한번 추가해 놨습니다. 네, 똑같고요. 나머지는 온도 센서 읽어드리고, 자,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개체 마련하시고요. 네, 다 똑같습니다. 자, 근데 디바이스 아이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한 개가 아니겠죠. 네, 장소마다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서로 다른 지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아이디를 유니크하게 구분해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디바이스 아이디를 하나 놓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중에 분리를 해서 사용하게 될 건데, 일단 지금 미리 하나 넣어 놓은 것이고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알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자, 셋업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가고, 릴레이 다 했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가고, 자, 시간을 이제 읽어오는 거 아시죠? 인터넷에서 시간을 이어오는 방법. 예, 그 루틴 하나 추가가 됐고요.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 하면은, 루프 내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루프를 돌 때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좀 있죠. 뭐냐면, 온도를 읽어와야 되고, 읽어온 온도를
보내줘야 됩니다. 얼마만한 간격으로요? 10초. 이것이 바로 10초를 의미하는 것인데,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딜레이에 만 넣어서 10초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왜 시간을 읽어가지고 그 시간의 차를 구한 다음에 그 시간의 차가 10초가 되면은 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딜레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10초 동안, 예를 들어서 이게 10초라고 하면은 10초 동안 이 이하로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그 얘기는 10초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10초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동시에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죠. 네, 묶여버립니다. 그냥 10초라는 시간이. 그래서 흘러가야 이 루프가 빨리빨리 돌면서 해야 할 일들, 커넥션도 테스트 해보고 루프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와 가지고 그 시간을 ESP8266에다가 세팅을 해서 실제 시간을 갖게끔 한 다음에 그 now죠. 실제 시간차를 봅니다. 시간차 중에 초를 이제 체킹을 해서 10초가 되거들랑, 그러니까 10초마다 어떤 일을 해라. 뭐 1초마다 어떤 일을 해라. 아니면 주기가 돌 때마다 빨리빨리 이것을 해라. 이렇게 그 시차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딜레이 함수에 쓰게 되면 10초 동안 묶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현을 이번에는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 아시죠? 인터넷에서 시간 가져서 파싱을 해갖고 세팅하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프린트하는 부분이고요. 네, 자, 이제 이것입니다. 시간의 함수를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게 됐고요. now 해서 시간을, 실제 시간이죠. 실제 시간을 읽어서 필요한 정보를 스트링과 값들, 이제 이렇게 그 뭐죠? 실제 시분초 이런 값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지금 화면에 여기 제이슨이라고 하는 버퍼가 있습니다. 제이슨이라고 하는 버퍼에 요거죠. 제이슨 150자짜리 크기의 버퍼에 요런 포맷으로 중괄호를 넣고 이렇게 더블 쿼테이션을 넣고 여기 지금 역슬래시인데요. 역슬래시가 들어가는 것은 이 이스케이프 문자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MSG, 메시지, 뭐라 실제 값이 들어가고, 템프 C, 그 다음에 템프 F, 휴미디티인데 그냥 약자로 휴미만 쓰겠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그 해당하는 개체 이름이었죠. 아까 구의 환경에서, 메시지 로드, 페이로드 있었죠. 메시지다 페이로드 닷 MSG, 템프 C, 템프 F, 휴미까지. 자, 이것이 바로 실제 타임도요. 예, 실제 분리해서 들어가는, 각각의 분리해서 들어가는 데이터의 종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 오브젝트이기 때문에요.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그 포맷까지 숫자의 그 정확한 크기까지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숫자와 자리를 다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답을 주시고요. 이렇게 가면은 제이슨 포맷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것이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제이슨 중괄호 이렇게 했죠. 괄호하고 요 더블 쿼테이션이 있는 것이 키 값이고요. 땡땡 콜론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값입니다. 이게 키고 값입니다. 같은 더블 쿼테이션이 있으면 이것은 스트링 메시지가 되는 거고, 더블 쿼테이션이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숫자입니다. 실제 숫자. 그리고 요것은 더블 쿼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비록 날짜지만 스트링 문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네, 요 중괄호의 시작과 중괄호의 끝까지 요 데이터가 전체가 다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퍼블리시를 했으니까요. 요거까지 가는 것입니다. 중괄호까지 포함해서 이 데이터가 한 줄로 이 토픽 이름을 사용한 다음에 한 판에 다 가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퍼블리시를 할 때 원하는 정보의 형태를 모두 다 함께 다 실어서 한순간에 한 시점에 같이 다 보내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제이슨 포맷에다가 담아서 각각의 요소를 다 담아서 보내는 것이죠. 메시지의 타입도 다 틀리죠.
메시지 스트링도 있을 수가 있고 숫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담아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제이슨입니다. 여기서는. 네. 자, 콜백 함수는 아십니다. 들어오는 거,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인데 LED를 켜거나 지금처럼 릴레이를 켜거나 끄거나 하는 것이죠. 네, 이거 문제 없고요. 자, 리커넥트 부분에 요것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를 이제 해야 되는 그 토픽의 이름이 릴레이죠. 지난번에는 테스트 토픽 릴레이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슬래시를 넣어서 계층화 시켜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나중에 디바이스 아이디로 대체가 되면 유니크하게 바뀔 수 있으니까 구분을 해 본 것입니다. 자, 릴레이 똑같고요. 온도 읽어오는 거 같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죠. 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정상적으로 이제 초기화 되고 다 됐고 그 MQTT 서버하고도 커넥트가 되고 나면은 자, 인터넷에서 시간을 잃은 그 셋업 당시에 읽은 시간이 지금 요 시간이죠. 예, 요 시간. 요 시간을 가지고 이 이후에 메시지를 만들면서 즉 오브젝트 요것을 만들면서 제이슨 포맷이죠. 메시지라는 키값 등등이 없는 것이고요. 템프C라는 키에다가 16, 또 템프 화씨죠. 화씨에다가 61, 휴머니티 습도값 넣고요. 시간값으로 읽은 문자열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퍼블릭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10초마다 지금 이런 일을 해서 기본 정보를 보내는 거고요. 그 사이에 받은 데이터를 그러면 구에서는 분석을 해다가 시간, 메시지, 템퍼러처 이것을 동시에 받아다가 분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부분에 릴레이를 동작시키면은 메시지를 받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키값이 이렇게 바뀌었죠. 네, 풀로 슬래시가 들어간 토픽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릴레이 온오프 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이 오니까 뭐 릴레이를 오프 할 수도 있는 거고 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프 됐으면 그 메시지를 실어다가 여기에 이제 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걸 스위치를 조작해서 이쪽에서 영향 받은 것을 10초 후에 다시 데이터를 받아서 릴레이가 오프됐다는 메시지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데이터 요거겠죠. 릴레이 오프됐다는 말과 16과 61과 53이라는 숫자들 50 이런 것들이 일로 들어오는 것이죠. 네, 이해되시겠죠? 네, 네. 자,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릴레이 동작 하겠죠? 네, 네,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굉장히 흥미가 나시죠?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이죠. 그 데이터 타입을 동시에 보내서 같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표시하거나 동작하는 데 쓰도록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제이슨 포맷으로 데이터를 보내면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장비가 운영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측정 장비들이 서로 혼용되거나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토픽 아이디에다가 그 디바이스 아이디를 넣어서 구분할 수 있도록 계층화를 하는 방법으로 슬래시를 사용했다는 것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함수를 쓰지 마시고 왜냐면 묶인다고 그랬죠. 제가 안 되고 일반 시간을 체크해서 멀티타스크 가능하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는 것이 더 퍼포먼스를 좋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